자, 내가 오늘 해줄까? 자, 어디 좀 뭘 맞으면 될까? 927번. 927번? 자, 봐봐. 자, 927로 붙는 거는 당연한 거야. 왜? 아직 그걸 볼 줄 몰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딱 이거야. 방정식은 방정식, 부등식은 부등식, 함수는 함수. 이거거든. 근데 이게 이제 합쳐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보는 건 연습만 근 1년 해야 돼. 적어도 6개월 이상은 해야 되거든. 부등식으로 나오는데 부등식을 방정식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부등식을 함수로 볼 줄 알아야 되고, 함수를 방정식으로, 아니면 함수를 부등식으로 막 왔다 갔다 막 해야 돼. 그래서 거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말이라는 거야. 말만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어떻게 되냐면 2차 함수가 하나 있는데 뭔지 몰라. 그냥 그림만 나와 있어.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어. X축에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2차 함수가 있어. 그리고 직선이 하나 있어. 이 2차 함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야. 직선이 하나 있어. 직선이 하나 있는데 그 직선도 어떻게 뭔지 잘 몰라. y는 mx 플러스 n이래. 이게 돼 있어. 이 직선식은 y는 mx 플러스 n이야. 근데 여기 만나는 여기 점이 찍으지? 이게 3이야. 그리고 여기 만나는 점이 찍으지? 자, 함수로 두 개가 주어서 한 그림 위에 좌표표면 하나 위에 두 개의 그림이 잡혀져 있기는 있어. 있는데 뭘 물어봤냐면 이걸 물어볼 거야. 자,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m의 x 플러스 c-n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건 뭐겠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이것의 해가 뭐야? 해는 하고 물어보고 있어. 자, 봐라. 먼저 그냥 막 문제를 풀 일이 아니라 봐봐. 해는 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분명히 그리고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고 해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이거는 x값 이야기야. 이거는 x값에 관련된 x값의 범위에 관련된 이야기야. 이게 뭐지 여기까지? 근데 이 녀석을 풀이를 하려면 A도 알아야 되고 B도 알아야 되고 C도 알아야 되고 M도 알아야 되고 N도 알아야 되고 5개를 알아야 돼. 문제는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 현재 있는 식에서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까? 여기 2차 함수에서 이 두 근만 알아. 한 근이 마이너스하고 2라는 근만 알아. 그거밖에 알 수가 없어. 직선이라고 나와 있는 것도 점을 알아야 되는데 점이 안 나와 있어. 그냥 선만 나와 있지. 근데 그 안에서 알 수 있는 거라고는 만나는 교점 관련이야. 요것도 교점이지, 그지? 요것도 교점이고 요것도 교점이고 교점의 x값은 알고 있단 말이지. 그치? 그렇다면 도대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예요. 지금 이 녀석이 이렇게 써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싹 다 풀어가지고 마이너스 mx 뒤로 넘기고 n 뒤로 넘겨봐. 그러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고 뒤에는 mx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야. 이상하게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를 풀이할 때 항상 한쪽 끝을 0으로만 놨었단 말이야. 근데 굳이 이걸 내가 뒤로 넘겼지, 그치? 이 넘긴 이유가 뭐냐면 함수를 보기 위해서 넘긴 함수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건 뭐야? 이 곡선이야. 이건 뭐야? 직선이야. 그치? 그 함수성으로 봤을 때 이 곡선이 이 직선보다 어느 쪽에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직선의 아래쪽에 있는 거를 본다면 요 부분하고 또 요 부분에 해당되는 거야. 맞아? 여기 부분에 해당되는 건데 그 안에서 내가 알아보고 싶은 건 뭐라고? x 값이야.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x 값들을 알아본다면 아마도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거야. 여기 있는 점들의 x 값들을 알아보면 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거야. 또 이쪽에 있는 점들을 알아보면 다 3보다는 뭐 할 거야? 큰 걸 거야. 맞아? 즉 그러므로 이 문제의 답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해돼? 자, 함수로 주어졌어. 근데 부등식이 나왔어.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x값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그 부등식을 내가 다 잡아서 숫자를 다 잡아서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두 그림이 만나는 상황 자체만 쳐다보는 거지. 그러니까 함수로 쳐다보는 상황이에요. 이해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여기 파트 앞에 있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파트도 마찬가지고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 파트도 마찬가지로 모든 부등식은 함수, 오케이? 방정식은 함수로 보는 연습을 하라는 소리고. 그러면 그 뒤에서는 뭐가 나올까? 함수인데 부등식으로, 함수인데 방정식으로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길 거라는 거지. 뭔 말하는 줄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부터는 물론 자체를 보는 것도 보기는 봐야 돼. 무조건 다 찢어진다가 아니야. 하지만 자체를 가지고 볼 수가 없다면 찢어놓고 양쪽의 함수를 쳐다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편한 거야. 이해됐어? 네. 오케이. 자, 또 50. 응? 그냥 50? 50번? 50번? 950번? 오케이. 자, 950번도 비슷해? 비슷해. 자, 보자. 양의 실수 K야. K는 0보다 큰 상자. 맞지? K에 대하여 이런 거 나오면 이제 무조건 줄 쳐야 되는 거야. 이런 게 이제 놓칠 수 있는 거라서. 이차함수 fx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이렇게 나왔대. 이 그래프의 꼭지점을 이 녀석의 꼭지점을 A라고 했어. 뭔지 몰라 근데 A라고 하고 이 그래프와 여기서 이 그래프와는 얘를 뜻하는 거지, 그지? 이 그래프와 y축화의 교점을 뭐라고 했어? B라고 하자 이렇게 했네. y축화일단을 B라고 하자.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딱 보면 좌표표면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아래로 블록한 이런 함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가 B인 거고 이 꼭지점이 A인 상황이다. 얘가 Y는 자, 문장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지, 그치? 좋아. 그 다음에 직선 GX가 두 점 A, B를 지나 A와 B를 두 직선이 지나 얘가 지금 Y는 GX 지날 때 뭘 물어봤냐면 fx-gx가 0보다 작은 것을 만족시키는 이렇게 되는 정수 몇 개? 정수 x가 몇 개? 3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해. 맞지? 자, 이 문제도 똑같아. 이 문제도 똑같아. 자, 보자. 앞에 문제를 풀어봐서 알겠지만 정수 x가 3개 이런 방식의 문장이 나온다면 분명히 수직선상에서 다 정수 범위로 다 끊어야 된다고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었어. 맞지? 자, 끊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 fx가 나와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지금 그림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 지금.
맞아? 이렇게만 나와 있어. 그냥 이렇게만 나와 있고 뭐 특별한 게 보이는 게 없네. 그러면 우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네. fx도 뭔지 모르고 gx도 뭔지 모르는 상황이지, 그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상태에 관련된 이야기인 거지, 그지? 그러니 얘를 fx는 작다 gx라고 설명해도 되겠네. 그럼 그림으로 가져가면 fx가 gx보다 뭐하다? 작다. 그럼 해당되는 부분은 여기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거야. 맞아? 여기가 되는 거고, 작다 그랬으니까 끝에 이 대신 거야. 맞지? 그래서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범위의 정수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3개가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하면 되는 거야. 지금 현재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것만 쳐다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좌표 축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뭔지 몰라 지금. 얘는 뭔지 모르지만 얘는 무조건 0이라는 걸 알아. y 절편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0인데 0에서 이렇게 온 거야 지금. 이렇게 온 거야. 맞지? 얘가 자꾸 문제가 되지, 그치? 근데 자 여기서 이제 또 알아낼 수 있는 게 뭐냐? 얘를 아예 못 구한 건 아니라는 거. 함수로 이제 그림을 그려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처럼 뭔가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여기 뭐 숫자가 다 잡혀가지고 나온 거야. 그거조차가 없어. 그러면 여기서는 점들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 잡아줘야지. 최소한. 그러면 이 점은 0, 뭐가 되겠니? 그지? 그럼 이건 꼭지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꼭지점 식을 쓰면 되겠지. 완전적으로 식을 쓰면 되겠지. 그지? 꼭지점 식을 쓰게 되면 얘는 x제곱 플러스 kx 쓰고 좀 띄고 플러스 k가 될 거니까 필요한 것은 그렇지. 4분의 k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 될 거니까 이 녀석은 x 플러스 2분의 k의 전체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 점에서 얘기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k, k 마이너스 4분의 k 제곱이 되게 될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필요한 거는 이게 아니지? x지, 그치? 얘가 그러면 하나는 0이고 이쪽에서 어딘가 떨어지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2분의 k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 안에 정수가 몇 개 있어야 된다고? 3개 있어야 되는데 이건 하나 0이라고 했으니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겠네? 마이너스 2가 있고 맞아? 근데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를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놓을 거 아니야. 그래서 총 3개가 잡힐 거 아니야. 맞아? 그렇다면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4보다는 작은 상태가 되겠네. 우선은. 근데 그런 상태에서 얘가 여기 올라오네. 안 돼. 얘가 여기 올라오네. 여기 늦죠. 그래놓고 양면의 음수를 취해주면 2분의 k가 될 거고 여기는 3이고 크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겠네. 그치? k값의 범위는 6보다는 크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맞아? 그럴 때 구워보자는 게 뭐야? 3개가 될 때 뭐? k값의 범위. 이게 답이야. 이해됐어? 무슨 소리지? 이거를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계속 풀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들 거냐면 지금 봐봐. 처음부터 이걸 잡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선생님 지금 일부러 처음부터 이걸 안 잡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부등식을 함수로 바꾸는 부등식과 함수의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했지, 그치? 그 관계에서 해당되는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걸 찾아내. 왜냐면 먼저 찾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뭔지 알았을 때 먼저 찾을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면 잘못하면 굳이 필요 없는데 지금 솔직히 얘기할까? 이것도 굳이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아? 어차피 여기서 x에 관련된 이야기할 건데 굳이 뭐가 필요했어? 그러면 굳이 이걸 바꾸지 않아도 마이너스 2분의 k라는 거 나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필요 없는 거. 이해돼?
필요에 의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그 녀석의 필요에 의해서 점을 잡는 이 연습이 가장 중요한 연습이고, 만약에 이게 되지 않는다면 그 다음 방법으로 쓰는 것이 다 찔러놓고, 왜? 우리가 지금 그래프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 다 뭐 A라는 점이다, B라는 점이다 뭐 이런 거 나오지, 그치? 그 점에 관련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만나는 교점 관련 이야기를 다 써놓고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지금 설명한 게 2순위가 해야 되는 거야. 원래는 니네가 처음 배울 때 이게 1순위 해야 돼. 1순위인데 이게 잘못 사용되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알아두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선은 문제의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건 무엇이구나를 잡아내는 연습. 알겠어? 이렇게 풀이를 하게 되면 머릿속에서 뭐가 사라져야 되는 거냐면, 수학은 계산하는 것이다가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멘트가 사라지게 되지. 수학은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어떤 계산을 이용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찾는다, 이런 개념이 돼버리거든. 이해돼? 무슨 소리지? 됐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기 문제는 선생님이 네가 이걸 다 찍고 이걸 똑같이 갖다 베껴도 사실은 의미는 없어. 이 문제의 이유는 이거야. 딱 왜 그렇게 내가 읽어 나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내가 몰라. 자, 이 문제를 풀어주긴 풀었지만 난 전체적으로 다 모르겠어. 그런데 문제를 읽어보니 이런 것들을 얘기해. 이런 게 나왔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게 써야 되는지 할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내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그림의 흐름인가 봐. 이런 상황적인 어떤 것들을 쭉 읽어 나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잡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를 1년 동안 거의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계산 연습이 주 포인트가 됐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계산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래서 실수가 없어야 돼요. 계산에 대한 실수가 없어야 돼요. 선생님 전에도 얘기했듯이 초등학교는 거의 10%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계산이야. 근데 중학교로 올라오면 거의 그래도 마찬가지긴 하지. 한 60-70% 이상은 다 계산이야. 난이도가 그 정도 올라가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내용들도 거의 계산에 의해서 그냥 잡아버리니까. 그 부분을 선생님이 일부러 그냥 말을 막 만들어라 이렇게 막 한 건데, 그게 사실 잘 안 되지, 그치? 잘 안 되니까 했던 문제를 다시 풀었을 때 또 안 잡히고, 했던 문제를 또 풀었을 때 또 안 잡히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이제부터는 거의 한 30%, 많아야 40%, 30-40% 정도는 계산이야. 나머지 60-70% 정도가 전부 다 저런 식으로 전체적인 배경을 이용해서 내가 구워보자는 걸 잡아낸다는 포인트니까, 그래서 내가 자꾸 답 내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답을 내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그 문제가 의미하고 있는 거를 찾아내는 연습을 해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 이해됐어? 또 다른 거 없어? 다른 게 없어요. 자, 그래도 학교육 때 한 번쯤은 여기를 다뤄본 적이 있어. 좀 시간을 좀 많이 소모해서 좀 다뤘었지, 그치? 기억 없지? 기억 없지? 다뤘었기 때문에, 이 녀석을 좀 다뤘었기 때문에 네가 보는 게 조금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하면 이게 결코 쉽지는 않아.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한 번쯤 제대로 다뤄보고, 그게 뭔지는 정확하게 100%는 모르지만 대충이라도 기본적인 문제라도 풀어봤다면 요 정도 내용까지는 그럭저럭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야. 이해됐어? 무슨 소리지? 이제 선생님이 원하는 건 이런 거지.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는 생각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난이도 높은 문제뿐만 아니라 난이도 낮은 문제에서도 문제의 틀을 읽어내면서 그걸 찾아내는 연습을 해라, 이런 개념이거든.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차 부등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끝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끝나는 거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배기. 진짜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많이 쓰이는 내용들 중에 하나를 할 거고, 그게 끝나면 이제 연립 부등식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연립 부등식 파트는 딱히 눈에 거치는 거 없으니까. 문제요는, 자, 책 표시에 유형 8번, 9번, 10번, 11번, 12번. 여기까지, 12번까지가 거의 하나의 틀이라고 생각해야 돼. 하나의 틀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만 되게 많이 나왔어. 한 유형당 4개씩 나와 있거든. 3개, 4개씩 나와 있거든. 문제의 유형은 되게 많아. 그래서 이런 유형일 때는 이렇게 풀고 저런 유형일 때는 저렇게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만약에 네가 공식이라고 하는 걸 원한다면 적어도 몇 개의 공식을 외워야 되냐면 못해도 한 18개 이상? 근데 그 18개 이상의 공식이라는 게 2차 부등식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 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2차 부등식상에서 근이 몇 개냐에 의해서 또 판단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진짜 난이도 높은 문제로 들어가 보면 밑도 끝도 없는 거 나올 수도 있어. 근데 이 부분은 절대로, 난 선생님 그러거든. 절대로 그렇게 암기해서 풀듯이 풀지 마라. 왜? 이제 너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 거를 해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내용 중에 지수 방정식, 로그 방정식 뭐 이런 얘기가 있어. 그 파트를 들어가 보면 저거 옛날에 했던 건데 라는 말이 나와. 더 웃기는 건 미적분을 들어가도 저거 옛날에 했던 건데 다 이거야. 인이용에서 또 연결되는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암기로 해버리면 그걸 찾기가 힘들어. 그럼 또 외워야 된다는 소리가 돼. 근데 그거를 읽어나가는 방식을 잡아주면 좀 달라질 수 있다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오케이. 우선은 952번부터 하자. 952번부터. 자, 2차 부등식이래. 자, 요런 데는 이제 줄을 쳐야 돼. 2차 부등식. 이런 거는 줄을 쳐야 돼. 줄을 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이것처럼 최고 차이 배수가 안 나와 있어. 이렇게 되는데, 얘가 해가 오직 한 개 존재야. 해가 오직 한 개 존재. 이렇게 문장이 시작해. 존재할 때 실수 A의 값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거든. 자, 봐봐. 2차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은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우선 이거부터 먼저 써주셔야지. 최고차가 숫자가 아니라 2차 부등식의 말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A 플러스 2는 0이 아니야. 여기까지 먼저 쓰겠지, 그지? 당연히 이 말은 여기는 A는 마이너스 2는 아니야. 여기까지 쓸 거야, 그지? 근데. 그래서 2차 부등식이야. 그러면 2차 부등식은 일반적으로 인수분해를 할 것이고, 인수분해 한 녀석이, 뭐, 범위값을 갖는 경우가 주 목표란 말이야. 이렇게 범위값을 갖든, 사이값을 갖든, 기본이 이거란 말이지. 근데 특이해. 뭐라고?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데. 그치? 이게 A가 여기 붙어 있지 않은, 그러니까 요 바로 앞에 내용들의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전부 다, 특히 첫 번째 페이지 봐봐. 문제 첫 번째 페이지. 거기서 유형 2번 기호를 보면, 유형 2번 기호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야. 미정계수가 아니야. 계수가 없이 그냥 2차 부등식을 하나 던져놓고 이거에 해를 구하라 이런 소리야. 그런데 여기부터는 미정계수야. 맞지?
그럼 미정계수를 내가 안 풀어왔느냐? 아니. 지금 유형 7번, 5번, 6번, 7번 요 상태 봐봐. 여기는 또 미정계수야. 맞지? 그러니까 미정계수를 가지고도 문제를 풀어보긴 했어. 어? 이런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수한 경우라고 얘기하거든. 원래 뭐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값이나 가까쪽 값을 갖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런 거는 앞에서 풀었단 말이야 지금. 그지? 이런 건 특수한 경우야. 그럼 특수한 경우라고 해서 특수하게 뭔가를 외워야 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 뭔가를 외울 필요 없이 특수한 경우에 맞게 뭘 하면 되냐? 함수로 바꾸면 된다는 소리야. 포인트는 거기야. 부등식이랑 방정식은 나왔는데 뭔가 좀 특이해. 그지? 그럼 잘 안 보이겠지. 그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 그지? 그럼 함수로 돌려보는 거야. 봐봐. 지금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 그러면 상황은 두 가지일걸? A는 마이너스 2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큰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 맞지? 아니면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야. 그럼 쉽게 표현하면 뭐가 되냐? A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잡힐 거고 얘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잡힐 거지. 맞지? 자, 이 녀석하고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뭐에서의 관계야? y는 0에서의 관계야. 그지? 얘가 의미하는 게 x축 아니야? 맞지? 즉 x축하고 2차 함수하고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된다는 소리인데 2차 함수가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야. 그리고 x축이 하나 주어져 있어. 그럼 우리가 생각해보자면 딱 3개밖에 없어. 어떤 경우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래로 볼록하게 되어 있는데 2차 함수가 x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딱 3가지밖에 생각할 필요 없어. 맞지? 그럼 위로 볼록한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했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위로 볼록한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위로 볼록한데 이렇게 가는 경우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거지. 맞지? 그러면 이 6개의 계형 중에서 이 녀석이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이 뭘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봐라. 2차 부등식이 내가 요거다 라고 하면서 총 6개의 그림을 냈어. 그지? X축에서 X축도 6개 다 봤어. 그지? 2차 부등식이 X축보다 뭐가 돼? 크대. 크다에 관련된 이야기면 봐라. 요거는 얘지? 여기지. 그지? 여기 포함해서. 맞니? 그 여기가 이렇게 하면 이게 해가 X가 하나야? 엄청 많겠지. 그지? 얘는요? 0보다 크다니까 이거지. 그지? 이건 뭐야? 엄청 많겠지? 이거야말로 모든 실수가 되는 거겠지? 맞지? 얘는요? X축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 다 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안에서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이거에서 봐. 2차 함수가 있는데 0보다 뭐가 돼? 크대. 그러면 이거만 보라는 소리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있는 값 전체인데 이게 x값이 하나겠어? 말이 안 되지. 그지? 이거는요. 0보다 크다 할 때는 없지만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이거 하나 나오겠네. 맞지? 요거 된다. 그지? 얘는 0보다 크다는 없고 크거나 같다도 없지. 그지? 얘는 해가 없는 상황. 그럼 여기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이거 하나. 맞아? 네. 즉 다시 얘기해서 해가 오직 한 개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어떨 때? 이럴 때. 그러면 난 이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상태여야 하고 그러면서 이런 상태여야 된다고. 이거 뭔데? 중근 상태지. 그치?
중근 상태니까 판별식 D는 0보다 어떨 거야? 같겠지. 맞아? 이거에 관련된 이야기만 찾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해보자고. 6이니까 4분의 B지, 그지? 4분의 B. 3, 3은 9, 마이너스 AC 그랬으니까 A 플러스 2에 A 플러스 2? 이게 뭐라고? 맞지? 싹 다 정리해서 해도 되지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A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뭐야? 9. 그러면 두 가지네. A 플러스 2가 3이거나 A 플러스 2가 그러면 얘는 A는 뭐고? 1이고 얘는 A는 뭐야? 근데 A가 마이너스 2보다 뭐가 돼? 작아야 돼. 그럼 답은 뭐가 돼? A가 값이 돼. 이해되니? 이렇게 풀이하는 거야. 봐라. 잘 보면 알겠지만 어차피 풀이는 이거밖에 안 돼. 문제 요는 뭐냐면 이 녀석을 통해서 요것만 잡아내는 거야. 이거를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면 판단이라고 이야기해. 판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해. 문제가 놓여있는 상태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 뭐냐? 그럴 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연습을 통해서 네가 머리로 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의미가 없지, 그치? 없겠지, 그치? 요거만 가겠지, 그치?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그걸 하면 안 돼. 기계적인 연습을 하면 안 돼.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썼으니까 나도 이렇게 쓰고 이런 그림 그렸어? 그럼 나도 이렇게 그림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될 거야. 선생님이 이거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니 이렇게 쓰고 나는 이렇게 풀어야지. 처음에 한두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어.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런데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가면 시간이 지나서 다시 풀 때는 그거 어떻게 풀었더라?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풀어야 하냐면 딱 요 상태를 가지고 그래? 나는 이걸 가지고 할 수 없어? 그러니 나는 이걸 함수로 알아봐야지. 해서 네가 실제로 알아보는 거야. 차근차근히 알아보는 거야. 이것도 그림을 한꺼번에 합쳐도 되거든 지금. 근데 이해하기 편하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준 거야. 이게 만약에 이해가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 선생님 한 번에 그릴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그 전까지는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얘는 뭘 의미하고 얘는 뭘 의미하고 이걸 다 따져줘야 돼. 이해됐어? 무슨 소리지? 이 부분은 100% 문장의 흐름이 필요해. 자, 똑같은 걸 다시 풀어볼게요. 똑같은 걸 다시. 그 부분 볼까? 자, 똑같은 문제야. 뭐가 다르나 봐봐. 2차 부등식이야, 맞지? 2차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2x a가 0보다 큰 이 녀석이 해를 뭐하도록? 갖도록. 해를 갖도록 한 a 값의 범위를 구하겠어. 그래? 자, 우선 문장을 딱 보자마자 알았어. 뭐를? 2차 부등식이라며. 그렇지. a는 0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어. 자, 그런데 이렇게 미지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해를 갖는다고? 이게 뭔 소리야? 해를 갖는다. 인수분해 돼? 인수분해도 안 돼? 그러니 이건 어디로 가자? 함수로 가자. 자, 함수로 생각을 해보자고. 판단을 해보자고. A가 양수일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거야? 아래로 블록한 거야. A가 음수일 때는 어떤 그림을 그릴 거야? 위로 블록한 거야. 그리고 2차 함수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이라고 하는 거는 X축이지, 그지? 자, 똑같아. X축. 그러면 X축과 2차 함수의 관계네. 그러니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은 세 가지겠네. 아래로 볼록한 그림상에서 X축이 두 개가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위로 볼록한 그림 3개에서 2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1점에서 만나는 경우, 안 만나는 경우 3가지를 생각해보세요. 똑같이. 자, 이제 따져보자고. 요 2차 함수가 x축보다 뭐하다고? 크다고.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고. 크다면, 자, 여기서는 크다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지, 그치? 여기는 구멍을 뚫어야 되지, 그치? 근데 해를 갖는데, 갖도록이래. 해를 가져? 가져. 그럼 이게 되는 거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먼저 판단을 먼저 하자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0보다 크대. 여긴 비겠네. 해를 가져? 해를 가져, 얘도. 얘는 0보다 크대. 이거 다 되네. 얘는 해를 가져? 해를 가져. 그러면 A가 0보다 크다일 때는 무조건 성립하겠네. 해를 갖겠네. 맞지? 자, 그럼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떨까? 위로 볼록한 그림일 거야. 0보다 뭐가 돼? 크대, 그지? 자, 0보다 크다 했어? 그럼 여기지, 그지? 여기 공 뚫리겠지? 해를 가져? 해를 가져. 얘는 0보다 크다야? 뭐 있어? 없지? 만나는 지점이 뭐 없잖아, 지금. 그럼 얘는 해를 갖지 않으니까 얘는 아니겠네. 얘는 0보다 크다니까. 얘도 해를 갖지 않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판단을 해놓고 보니까 그러면 이거야. A가 0보다 클 때는 무조건 성립해. 그런데 A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떨 때만 성립하냐면 즉 X축이라는 것과 2차 함수가 몇 개에서 만날 때? 2개에서 판별식 B가 0보다 뭐 할 때? 요때만 지금 뭐 하는 거야? 요때랑 요때만 해를 갖는다 이거지. 맞아? 좋아. 그럼 여기를 펴. 자, 3은 1 마이너스 AC A제곱 0보다 크다. A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A 플러스 1에 A 마이너스 1은 0보다 작다. A 플러스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됐지? 그런데 A가 어떨 때만? 0보다 작을 때만이라고 했으면 여기 성립하는 건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뭐하다? 이거에 성립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만이야? 아니지. 여기도 있지. 그러니까 앞에가 뭐가 돼야 돼? 또는이 돼야 되고 A가 0보다 뭐 할 때? 이게 다 돼. 이해돼? 근데 여기까지만 어려운 거야. 여기까지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까지를 잡아내는데 이 해를 갖는다라는 표현법 하나 가지고 해를 갖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를 전부 다 뒤져보는 거야. 지금은 끽해야 A가 0이 아니다가 나중에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있거든. 이게 1차, 이게 봐봐. 이게 웃기는 게 이게 2차 부등식이 아니라 부등식 이렇게 하잖아? 그럼 A가 0일 때도 성립해. 그럼 A가 0일 때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거든. 근데 지금 계속 2차 부등식이 나오니까 A가 0이 아닐 때는 생각 안 하지, 그지? 뒤쪽에 이제 난이도 높은 건 그렇게 나와. 그냥? 그거는 틀려보면 아는데, 문제의 이유는 이거야. 요 문장 하나를 알아내기 위해서, 요 문장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유형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하지, 그지? 맞아? 요게 어디에 스타트 지점이냐면, 나중에 준킬러나 킬러 계열의 문제를 볼 때 보면, 자, 3차 함수가 있대. 또 어떤 y는 k랑 직선이 있대. 그럼 3차 함수는 대충 이렇게 그려져.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게 이렇게 3차 함수에서 중앙을 지을지, 아니면 접하면서 지르는지, 아니면 한 점에서만 만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개 그려야 돼.
거기서 하나를 선택해. 그 조건에 맞춰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거든. 그렇게 풀이하는 이것이 최초의 연습이에요. 지금 이거를 이야기를 만들어가면서 아 그래 나는 이제 몰라 나는 모르는데 여기선 이걸 알 수밖에 없어 이걸 쓸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런 걸 찾을 수밖에 없어 이러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에서 언어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 특히나 이제 2학년 올라가면 웬만한 학교에서는 킬러급 문제 잘 안 내고 준킬러급 문제 한 대여섯 문제 정도 내긴 하거든. 이 동네는 너도 알다시피 그렇지는 않아. 알지? 응.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조금 빨리 보는 그리고 문제에 대한 연습을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인 연산만을 위한 이런 계산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서 문제를 풀이하는 이 연습이 잘 돼 있느냐 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2학년 내용이 쉬울 수도 있고 거꾸로 어려울 수도 있어. 의외로 그래 이 동네에서 웬만큼 한다 한 3등급 이상 정도 3, 4등급 이상 하는 애들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거의 50% 이상은 그 언어적인 흐름을 할 수 있다고 난 생각하긴 하거든. 문제는 뭐냐면 50%밖에 못한다는 거지. 여기가 50%라면 여기서 벗어난 지역에 있는 일반고 애들은 거의 한 50%가 안 되지. 끼케야 한 20, 30%? 실질적으로 이 녀석을 실제로 이제 딱 익히는 경우가 뭐냐면 고3 때. 선생님 예전에 고등학교 2학년 지방에 있는 애이긴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인데 한 반에서 한 3, 4등급? 4, 5등급 정도 하나 봐. 4, 5등급 정도 하나 봐. 이 말을 전혀 이해 못해. 선생님 지금 얘기한 이런 얘기 있지, 그치? 이게 문제를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자기가 이게 문제 풀어나간다. 이 말을 아예 이해를 못해. 그 아이가 할 줄 아는 거라고는 말 그대로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 풀이대로 풀이하는 거는 할 줄 알아. 해설지 나와 있고 해설지 읽으면 해설지 풀이대로 되는 거겠지, 그치?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실제로 지금 여기 956번을 봐봐. 해설지를 봐봐. 956번 해설지. 956번 해설지에 선생님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는가 아니면 거기 있는 답지의 형태를 한번 읽어봐. 답지의 형태. 그림 아예 없을 거고 문장에서도 이런 문장이 나와. 문장에서도 뭐가 어쩌고저쩌고 될 때 이렇게 되므로 이렇게 나와. 거기에 뭐가 빠졌어? 왜 그게 되느냐라는 말은 없어. 그냥 거기서는 그렇게 되고 이렇게 되므로 나는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만 써 있는 거야. 그게 내가 틀렸다? 아니야. 해설지 그렇게 쓰는 게 맞아. 해설지 선생님처럼 쓰잖아. 망해. 뭘 망하는 줄 아냐? 만약에 해설지 이렇게 써놓잖아? 해설지 이렇게 써놓으면 쌤 문제 좀 하지, 그치? 해설지만 이만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해설지만 이만큼. 너 그럼 이만한 책을 사겠니? 문제 좀 하는데 해설지 이만한 거 사겠어? 근데 실제로 그래. 실제로. 고3 거 나중에 한번 사보면 알아. 고3 자이스토리 사보면 알아. 고3 자이스토리 문제지 이거야. 해설지 이거거든? 1번이. 1번 해설지, 2번 해설지. 이게 이만하니까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1번 해설지, 2번 해설지.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 야, 사와. 사가지고 와. 문제집은 이만하지, 그지? 해설지 이만하잖아. 그지? 처음에는 그래서 해설지 저기 놓고 다녔어. 근데 저기다 놓고 다니면 학교에서 만약에 풀면 어떻게 돼? 못 찾는 거지, 뭘.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쟤를 스캔을 떠.
PDF 파일로 만들어 해설지를 그리고 보내줘. 차라리 그게 낫다 이거야. 핸드폰 들고 다니면 되잖아. 이만한씩 들고 다니고 싶어? 해설지만 이만한데?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 자이스토리는 원체 이제 킬러 계열 문제들이 쪼만한 글씨로 돼가지고 막 2페이지 막 이렇게 나오고 2페이지 한 장 반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그거를 선생님은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다 얘기를 한 건데, 그리고 설명을 한 건데, 이거를 자 지금 뭐가 빠졌냐면 이버큰 내용에 중간중간에 그 말이 빠졌지 내가. 그 말을 다 써놔. 엄청 길어지겠지, 그치? 이해는 되지만 엄청 길어요 이렇게 될 거야. 문제는 그걸 들고 다니는 게 문제인 거지. 맞아?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부분은 해설지를 탐독하면 안 돼. 어떤 상황을 해야 되냐면 네가 이거를 이해했어. 그러니까 틀린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맞는 문제를 봐야 되는 거야. 맞은 문제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맞췄어. 그치? 그치? 그럼 해설지를 딱 열어보면 이 내용은 없어. 근데 이 내용은 있어. 왜 그렇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가 읽어보면 돼.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연결시킬 수 있는 관계가 생기거든? 그럴 때 난이도 있는 문제를 보면서 가야 돼. 그때부터. 뭔 말하는 줄 알겠어? 오케이. 자, 요런 것들이 있고, 다음에. 960번 보이니? 960번 같은 경우 봐봐. 자, 956번하고 60번의 차이점은 뭐냐? 그렇지. 지금 960번 문제는 해가 모든 실수가 되도록 이렇게 물어봤지, 그치? 그러면 분명히 얘도 똑같이 이게 이렇게 할 거야, 그치? 이 안에서 모든 실수에 해당되는 건 뭐야? 맞아. 모일 때. 이거 A가 0보다 큰 상태에서 판별식기가 0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만약에 이거에서는 작거나 같을 때.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표현만 있으면 여기 문제는 오직 해를 하나를 갖든 두 개를 갖든 아니 두 개가 아니지 그렇고 해를 가지고 있든 해가 모든 실수가 되든 뭐 무조건 다 찾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겠어 무슨 소리지? 마지막으로 964번 지금 네가 풀어. 그리고서 내가 뭔가 알려줄게. 여기 문제는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그 흐름을 똑같이 따라서 해보는 게 되게 중요해. 더 좋은 방법은 틀리는 게 제일 좋고.
됐어?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다시 한번 보여줄게. 자, 2차 부등식이야. 아, 2차 부등식인데 최고차 음수야. 그럼 두 가지 판단이 아니네. 맞지? 근데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특수한 경우지,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은 그냥 요거 자체가 위로 블록한 함수네, 그냥. 맞아? 그럼 세 개만 알아보면 되겠네. 여기에서 지금 x축과의 관계잖아. x축과의 관계인데 x축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지금 상황이. 자, 보자고. 자, 위로 블록한 함수인데 0보다 뭐가 돼? 크대. 크다에 해당되는 건 이 부분이지, 그치? 그리고 여기 구멍 이렇게 나와있겠지? 해가 없니? 해가 있지, 그치? 해가 있어. 그건 아니야. 얘는요, 크대. 근데 여기 비었지, 그치? 해가 없네? 얘 되네. 얘는 0보다 크대. 해가 없지, 그치? 얘도 되네, 그럼. 그럼 이 두 개만 풀면 되겠네. 그치? 두 개만 풀면 돼. 3-D가 0보다 뭐하다? 작거나 같다. 요거만 풀면 돼. 그리고 이걸 적어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 그래서. 그냥 문제를 풀이하는 것보다, 이럴 때 되는 거야. 자, 이제부터 그러면 나는 이것만 풀면 끝나는 거지, 그치? 이것만 풀면 끝나는 거야. 4분의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C 그랬으니까 플러스 4의 A 플러스 3 0보다 뭐하다고? 보다. 자, 여기서 선생님 질문 풀었니? 시험보다는 묶는 쪽이 훨씬 빠르겠지? A 플러스 3에 플러스 4지, 그지? 얼마야? 0보다 뭐다? A 값을 보면 마이너스 7보다 그거는 마이너스 3보다 알았어? 풀지 마, 좀. 그러니까 푼다는 말의 의미는 솔직히 그래. 푼다는 말의 의미는 인수분해가 명확하지 않다야지. 원래 인수분해의 취지가 식을 전개해서 그걸 뭉친다 이런 개념이긴 해. 근데 그거 이전에 그냥 풀어서 뭉친다가 아니라 같은 요소를 확인해서 뭉친다가 맞는 표현이거든. 근데 대부분 풀어놓고 그냥 싹 뭉쳐버린단 말이야.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나중에는 이런 것도 막 그냥 다 써. 그러니까 나중엔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15 곱하기 16 곱하기 17 빼기 15 곱하기 16 곱하기 7은 얼마야? 이렇게 놓으면요, 이렇게 놓잖아? 이건 지금 내가 식을 쓴 거잖아, 지금. 식을 안 쓰면, 식을 안 써놓으면 이거 계산해. 이거 계산하고. 이렇게 하거든?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이건 뭐야? 15 곱하기 16 공통 인수고 나머지 두 개 묶으면 얼마야? 2개 두 개 곱하기 10하면 끝나는 거야. 맞아? 훨씬 간단해질 수 있는 거를 훨씬 돌아가게. 이런 게 인수분해나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문제에서 쓰는 방법이야. 그러면 이걸 언제 배운지 아니? 이런 걸 언제 배우는지 알아? 머리가 좀 되는 애들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잘 못해. 응? 원래 좀 좋은 애들 같은 경우 고등학교 1학년 때 해. 왜? 아까 얘기했던 상태를 보는 거지 계산해서 답을 내는 게 포인트가 아니니까 이 말을 지키면 되거든. 근데 본격적으로 하는 건 언제냐?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하든가 아니면 진짜 늦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중반부터 해. 그래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이렇게 쉬운 거였어요? 뭔 소리야? 근 2년을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줄 때는 뭐 쓰기 바빠? 답 쓰기 급급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고3 올라가니까 이제 시간도 없고 막 되지, 그지? 그 다음부터 약간 행해지. 그러니까 의지할 곳이 고3들 같은 경우 고3이 되면 의지할 곳이 없어져.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면 고등학교 1학년 애들이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남학생들은 되게 심하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보기 전까지 중간고사 기말고 한 학기 정도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수시로 가고 싶대. 대학을. 그러다가 한 학기나 정도 이제 시험을 보고 나지, 그치? 그러면 이제 슬금슬금 나는 수시는 아닌가 봐. 이렇게 바뀌어. 문제는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수시가 아니니까 난 정시지, 그치? 맞지? 정시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은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게 내 말이야. 남학생들 그게 되게 심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입 좀 터는 새끼들은 이런 얘기 하지. 정시파. 왜 정시파래? 정시파의 특징이 뭔지 알아? 정시파의 특징?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정시파였어. 그리고 고3 딱 올라가잖아? 그러면 멘탈이 깨져. 왜? 고3 들어가기 전까지는 한 2년 잘 버텼지. 난 정시파예요. 즉 다시 얘기해서 정시 공부를 할 때 정말 열심히 한 1년 동안 죽을 만큼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공부를 하는 습관이 없는 새끼가 갑자기 오늘부터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공부를 하냐고. 당연히 못하지. 올라가서 하긴 할 거야. 근데 해도 이게 공부가 티가 나니? 티가 안 나지. 그러니까 점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두려워져. 무서워지는 거야. 내가 정시파라고 외쳐놨는데 그 다음에 도망갈 길이 없으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 뭐? 논술도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 얘기하는 새끼는 솔직히 좀 미친놈이라고 봐야 돼. 왜냐면 논술은 공부 아니나? 논술은 식을 쓰는 연습인데 식을 제대로 못 쓰는 놈이 논술을 본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 이제 그런 경우에는 논술학원을 가겠지. 논술학원을 가겠지. 그것도 웃겨. 아니 일반에서 그냥 답만 삐걱삐걱 쓰던 놈이 갑자기 논술을 쓰겠다? 이런 게 논술이거든 사실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라는 거를 식으로 나타내주는 게 논술이거든. 근데 외워가지고 하는 애가 그게 논술이 된다고? 말이 안 되겠지. 결국엔 이제 어디로 빠지냐면 이리로 빠져. 대학을 가도요 저는 잘 먹고 잘 살 자신이 없어요. 꼭 대학을 가야지 잘 먹고 잘 사나요? 요즘에는 대학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진짜로 이렇게 빠져. 그러다가 이제 수능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정신 차려야 좀 많아져. 그래서 재수생이 많다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불리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재수생이 전부 다 나보다 너무 잘하는 건 아니야. 재수생 중에 한 30%는 나보다 잘하는 건 맞아. 근데 나머지는 아니야. 나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 공부도 습관이야. 4등급이 나오든 5등급이 나오든 6등급이 나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조금이라도 등급을 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연습을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 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수능 연습이라고 생각해. 이건 내신이야, 그치? 내신 잡으려고 하는 거지. 수시 보면서 내신 잡으려고 하는 거야. 아니, 더 가깝게는 내년에 있는 4월달, 5월달에 있을 중간고사를 지금 목표로 해서 좀 하는 거야. 그치? 맞지? 아니야. 기말고사를 목표로 하는 거야. 우리 중간고사 넘어갔다. 기말고사를 목표로 하는 거야. 근데 솔직히 여기 하면 안 되지. 우리 중간고사를 목표로 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럼 중간고사를 지금부터
넉 달, 5달 동안 하는 거야. 중간고사 잘 나오겠지. 중간고사 잘 나올 거야. 기말고사는. 그 다음 중간고사는 완전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는 연습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시험을 본다는 것도 그 과정상에서의 어떤 이벤트성이 돼야지 맞는 거고. 그게 맞는 거지. 뭐 내가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점수가 올라야 된다? 이게 무슨 MMORPG도 아니고, 내가 나가서 때려잡으면 경험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 그치? 그리고 그 경험치가 잃어버리나? 안 잃어버리잖아. 그잖아. 근데 공부는 배울 때 나왔는데 나가면 없어지잖아. 100% 효율성 아니야. 그치? 그러니 이거는 그거랑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나가는 연습, 즉 공부를 할 때 요런 한 방법을 한번 해봐. 아, 지금 너는 요런 상태인데 요런 방법으로 한번 해봐. 요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해봐. 요런 거를 이야기해 줄 때 그거를 빨리 캐치해서 네가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보고 한 번, 두 번 해보라는 소리는 아니야. 한 달, 2달 이렇게 해보라는 소리지. 해서 뭔가 좀 변화되는 과정 같은 것들을 조금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앞으로 너는 총 전체 시험 개수가 아니라 대표적인 시험 개수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총 12번이야. 그 중에 2번은 제외해.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그러니까 10번이야. 그 10번 동안에 네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것도 느껴야 되고,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1년에 한 2번, 3번 정도의 모의고사,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모의고사 3, 4, 6, 7, 9, 10 이렇게 보거든. 그럼 다 합쳐가지고 한 10번 정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총 시험 형태는 거의 한 20번에서 21~23번 정도 될 텐데, 그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시험을 보면서 그때 네가 느끼는, 아, 여기서 내가 좀 불리했었고, 내가 여기서 공부를 좀 안 했었고, 아,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고,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네가 퇴고를 해가는 거야. 뭐냐? 그걸 해가면서 당연히 그거에 대한 어드바이스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한테 어드바이스 받아야겠지, 그치? 그런 얘기 해줄 때 잘 받아서 네가 좀 수정해 볼 수 있는 건 좀 수정도 한번 해보고, 요게 좀 나을 것 같으면 요렇게도 한번 해보고, 저렇게도 요렇게 수정해 가면서 공부를 해나가는 연습을 해야 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겠다,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냥 중학교 때처럼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먹여주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 한계가. 근데 나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우리 학원에서, 어디 학원도 마찬가지야. 거의 대부분의 학원들이 현행하는 학원들이 그지? 현행을 준비해가지고 점수가 떨어졌다. 점수가 20점, 30점밖에 안 나온다. 그런 데는 갈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곳이고, 대부분 그런 경우는 점수가 오르지, 그치? 한 7, 80점 이상 맞을 거야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점수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진짜 내 점수가 되려면 내가 이번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이 시험에 대한 퇴고 과정을 무조건 거쳐야 돼. 선생님 그래서 시험 보고 나면 시험지 가지고서 얘기해 주잖아.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 이런 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지, 그치? 그거를 네가 기억을 잘 하고 그걸 가지고 하느냐 못하느냐 문제가 될 거야. 그렇지? 뭔 말하는지 알겠어?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가 잘 안 될 거야, 이 말이. 왜 그런 걸 명확하게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선 굉장히 힘이 들어야 돼. 예를 들어 뭐 쉬운 예로 점수를 올려야 되는 강박 관념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게 그런 작업들을 해 나가는 과정이 공부를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지. 중학교처럼,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등학교는 중학교들처럼 그냥 주는 대로 그냥 갖다가 막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막 점수가 막 오르는 이런 상황은 아니야.
막 오는 애들도 있어. 어떤 애들? 좋은 애들. 엄청 좋은 애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오빠 하나 알지? 똑똑한 오빠? 그 정도 되면 되는데 아니면 알았어? 일반 사람이라면 자꾸 자기가 반성한 걸 가지고 다시 해보고 이걸 거쳐. 이해돼? 선생님도 그걸 거쳤어. 오케이? 자, 찍을 수 있으면 찍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은 다 했어. 그런데 문제는 얘야. 다음번이 문제야. 다음 게. 저기 뭐야, 유형 11번 전까지 하고 유형 12번의 차이점은 뭐야? 범위가 맞아. 지금 유형 12번의 2번과 그 앞에 문제들의 차이점은 범위가 있는 경우와 범위가 없는 경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 즉 쉽게 얘기해서 범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 대해서만 일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익혀야 돼.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여기서 체크해놔. 여기서는 69번하고 71번이 난이도가 높아. 두 문제에다 별표 쳐놔. 그렇지? 자, 봐봐. 자, 968번 봐봐.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요 범위에서 2차 부등식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항상 정수 k의 최소값.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거 똑같이, 그지? 자, 봐봐. 그러니까 얘가 없다면 무슨 소리냐? 위로 블록한 2차 부등식이 있어. 그런데 항상 성립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이 모든 실수가 되는 경우는 있겠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겁나 웃겨져.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돼버려. 어떻게 되냐? 야, 당연히 얘는 특수한 경우야. 그치? 항상 성립이라는 건 모든 실수 성립이니까. 모든 실수 성립이니까. 당연히 함수로 갈 거야. 그치? 그럼 그림은 총 몇 가지를 그리게 돼? 세 가지를 그리게 될 거고, x축이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랑, 이렇게 될 때 세 가지로 나눠서 갈 거야. 맞지? 0보다 뭐한 경우? 크거나 같은 경우지, 그지? 크거나 같은 경우. 이거지, 그지? 여기는 이거지? 여기는 없지? 모든 실수 성립이 있어, 없어? 없어. 이해돼? 그러면 이 범위가 키포인트란 소리지, 그지? 도대체 이 범위가 의미하는 게 뭐냐?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실수 성립에서의 이 모든 실수는 뭘 의미하는 거냐? x가 2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은 것에 있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이 문제는 대략적인 함수가 아니라 명확한 함수를 가지고 가야 돼. 무슨 말이냐? 이때 여기 있는 이 함수를 fx라고 볼게. 이 함수를 y는 이라고 볼게.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f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k 이렇게 되겠고, 하나는 y는 0이 되지, 그치?
그럼 쉽게 얘기해서 얘는 x축이 된다는 소리야. 맞니? 그런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크거나 같은 상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맞지?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맞아? 자, 잘 보세요. 요거부터 그려볼게. 는 좀 더 명확하게 가자. 마이너스의 x제곱 플러스 아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k니까 필요한 것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나가니까 플러스. 맞아? 그러면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의 x 마이너스 1의 전체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 되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 되냐면 축은 알겠어. 꼭지점이 1,2k 플러스 1이라는 소리는 축이 1이야 지금. 근데 y 값을 모르는 거니까 y 값이 움직인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좌표 평면 위에 내가 이 그림을 그리는데 1이라고 하는 이 부분 x는 1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저 함수의 꼭지점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이런 방식으로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거든 지금. 그런데 보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2부터 5까지. 2부터 어디까지? 5까지 보는 거야. 지금 내가 보는 그림은 요 그림이라는 거지. 양쪽 포함해서. 맞아? 그런데 그 녀석이 x축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야 돼. 어디가? 모든 실수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값들이 x값 말고 y값이야. 모든 값들이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있어요. 뭐냐? 그럼 현재 그림은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야. 여기 양수고, 여긴 0이고, 여기 음수거든 지금. 이게 전부 다, 이 사이에 있는 전부 다가 지금 어디 있으라고 그러냐면 0보다 큰 쪽에 있으라고 얘기했지, 그치? 그러니 얘를 들어 올릴 수밖에 없겠네. 즉, 이 함수가 위로 더 올라가는 수밖에 없겠네. 위로 더 올라가서 어떤 상황이 되면 맞을 거냐면 대략 이런 상황이 되면 맞을 거야. 맞아요? 즉 다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건 얘가 양쪽으로 올라온다는 소리지, 그치? 맞아? 즉 다시 해서 x가 5일 때 5를 집어넣은 값이 0보다 큰 쪽에 있으면 성립할 거야. 같을 때 돼야 안 돼. (0보다) 크거나 같다 했지, 그치? 그럼 0이 있어도 된다는 소리잖아 지금. 즉 F5라는 게 0에 있어도 된다는 소리지, 그치? 그럼 선생님 F2는요? F2를 굳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인데 얘가 양수면 얘는 무조건 양수인데 굳이 F2를 알아볼 필요가 있을까? 없겠지, 그치?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함수로 안 풀잖냐? 함수 풀지 않잖냐?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이일 때도 양수인 걸 쳐야 돼. 근데 그림을 그려놓으면 굳이 칠 필요가 있어, 없어? 없는 거야. 그림상은 당연히 양수일 거니까. 맞아? 그래서 이거 하나만 풀고 끝나요. 이 집어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플러스 아니다 5 집어넣지? 5 마이너스 25 플러스 10 플러스 2k가 0보다 어려운데 크거나 같은. 그럼 2k 크거나 같다 15 k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 2분의 15는 대략 7.5지, 그지? 그러니까 최소 값은 뭐?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아까 거에 비해서 어려워, 그치? 아까 거에 비해서 어렵지, 그치? 근데 다음 문제가 아까 거보다 더 어려워. 왜냐면 그 다음 문제는 잘 봐. 축이 있어, 없어? 얘는 지금 축이 여기에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만 하면 돼. 근데 축이 없잖아? 그러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을 다 나눠서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는 거니까 문제가 더 어려울 수밖에 없겠지. 그치? 맞아? 요 문제는 여기 선생님이 어렵다고 하는 그 두 문제는 맡겨볼게 한번 해설지를 통해 여기는 거기다 써놔 그 별표 쳐놓은 거 69번하고 71번은 풀어서 답을 내지 말고 연구를 해볼 거야. 답을 내는 것도 괜찮아. 답을 내도 관계가 없는데 연구를 한번 해봐. 알았어? 만약에 해설지에 이 문제도 해설지가 딱 보면 해설지에 나와 있는 대로 풀어도 답은 나와. 근데 이제 문장을 조금만 바꿔놓잖아. 그러면 해설지대로 안 풀려. 그래서 문제야. 알았어? 되겠어? 오케이. 요건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972번은 2차 함수,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직선 이거보다 어느 쪽에 있도록? 위쪽에 있는 부분의 x값의 범위가 1부터 3까지일 때 뭐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럼 이거는 그림 그려보면 알겠네. 맞아? 위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이렇게 있어? 그런데 어떤 직선이 나와 있는데 y는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나와 있는데 만나는 그 위쪽 이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1부터 3까지. 맞아? 그럼 뻔한 얘기지? 여기 fx고 얘가 gx라고 하는 fx 크다 gx 얘 범위가 1부터 3 맞아? 얘 나와 있고 얘도 나와 있어 지금 식을 한쪽으로 다 넘기면 2차 부등식 나오지 그지? 그 2차 부등식이 이렇게 되는 상황 이해되니? 976번 봐봐 976번 이것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있지? 직선이 있긴 있지? 근데 여기서 항상 위쪽에 직선 얘보다 항상 위쪽에 있도록 이건 뭐야? 맞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상태니까 맞아? 이렇게 되는 거니까 판별식 두 개 한쪽으로 넘겨가지고 판별식 두 개 넘대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이해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활용 있고 활용 풀어보면 되고 알았지? 이 활용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잉? 앞에서 1차 부등식 때 활용을 제대로 풀었었으면 여기 부등식은 그럭저럭 풀만 할 거야. 맨 마지막에 있는 문제 요 정도? 요것도 그냥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그 다음에 유형 16번에 있는 연립 2차 부등식 앞에서 1차 부등식을 제대로 풀었다면 2차 부등식은 뭐야? 2차식 풀은 다음에 공통되는 거 잡으면 되겠지 그지? 넘어가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거꾸로 어려운 건 989번 같은 이런 문제가 어렵다고 왜? 중간에 밑이 박혀 있습니다. 맞아? 근데 이것도 1차 부등식 때 풀었던 그 방식을 이용하면 이것도 풀이가 가능해. 자 봐봐. 자 989번 마찬가지로 이것도 읽어나가는 방식처럼 하면 돼. 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대 또 x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a가 0보다 작대 근데 이 녀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가 2보다 작대 그치? 뻔한 얘기를 하면 아주 뻔한 얘기를 한다면 얘가 숫자라면 이거의 범위 잡고 이거의 범위 잡은 다음에 거기에 공통된 부분은 이거 잡는 거야 그 바로 앞에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건데 얘는 거꾸로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리고 결과가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우선 위에 거부터 먼저 인수분을 해주면 얘는 x-3에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1과 3을 근으로 하고 작다니까 사이값이 될 거거든 지금 분명히 알고 있는 것부터 먼저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3이야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는 소리야 이건 알아 문제는 뭐냐면 얘를 몰라 얘를 몰라 뭘 모르냐 2가 어디 있는지 알지만 A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이게 이런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모른다 이런 거야 이거야?
이거야? A가 앞에 있는 거야 뒤에 있는 거야? 알아 몰라? 그럼 앞에 있다랑 뒤에 있다랑 둘 나눠서 풀어? 그건 좀 아니야 거지. 물론 그렇게 풀이를 해도 되지만 그렇게 보지 말자 이거야.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야. 어차피 이 녀석에서 나올 수 있는 근은 두 개야, 그지? 2하고 A를 갖게 할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가 작다를 써놓은 꼬락선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여기다 표시할 것은 이렇게 표시하면 될 거야. 맞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 A가 들어갈지 A2가 들어갈지 모르는 거야, 그치? 맞아? 그런데 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보다는 뭐하고 공통되는 부분을 했더니 얘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다가 이렇게 나온 거야. 여기 부분이 결과치가 돼버린 거야 지금. 그러니 뻔해 뻔짜 여기서 얘기하는 2는 얘가 돼야 될 거고 여기서 튀어 올라와서 이쪽으로는 가면 안 되겠지. 그럼 얘가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상황은. 그럼 얘가 A겠지, 그지? 얘가 여기 떨어지면 이게 나오겠니? 안 되지, 그지? 얘가 떨어지는 부분은 아마도 여기일 거야, 그렇지? 맞아? 그렇다면 A는 분명히 마이너스 1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작은 쪽에 있어야 돼. 같을 땐 돼, 안 돼? 같을 땐 얘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거야. 같을 땐 돼, 안 돼? 같을 때라는 소리는 이 얘가 요 위로 딱 올라왔어? 그럴 때도 얘가 되겠니? 이걸 물어보는 거야. 돼요. 틀렸다가 아니라 한 번 더 질문. 너 생각이 아주 정확하다라고 하는 거를 뭐야? 얘기하는 거지. 즉, 다시 이게 답이야. 답이야. 이런 비슷한 계열을 분명히 이 부등식 때 했어, 안 했어? 부등식 때 했어. 얘는 이렇게가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 뿐이지 앞에 있는 부등식 때 나왔던 흐름을 가져가면 충분히 풀이가 가능하다. 원래 부등식. 이해되는 건데, 그지? 다른 문제들도 좀 풀어보면 알긴 알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유형 18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정수행해가 주어지는 경우. 이것도 해봤지, 그지? 그 다음에 허용까지. 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식이 근해 판별, 이제 근해 판별이 나오는데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해야 될 거야. 자, 요 내용은 이게 웃기는 게 뭐냐면 요 내용이 근해 판별, 근해 분리인데 이 파트에 부등식이 들어와. 이 파트가 부등식이 있는 파트야. 그러니까 당연히 2차 부등식을 배운 다음에 이걸 배우는 게 맞아. 근데 교과서에는 얘가 2차 방정식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을 배우기 이전에 이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 정도는 이제 웃으면서 할 줄 아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냐? 야, 2차 부등식도 모르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게 선생님 얘기를 꺼서 듣지 마. 꺼서 들을 필요가 없는 게 사실은 사실인 걸 어떻게 해? 중간고사 어디까지야? 수학하 절반. 함수까지. 함수까지. 집합, 명제, 함수. 우리 작년에 여름방학 때 이게 3개 배웠지, 그지? 거기까지가 중간고사야.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중간고사는. 또 거기까지야. 알았어? 그 다음에 2학기 중간고사는. 또 거기까지야. 이만큼이 하나여야 돼. 그래서. 알았어? 그래서 막 분명히 앞에 내용인데 뒤에 내용 막 가지고 와서 뭐 절대값 들어가 있고 막 가우스 들어가 있고 막 함수 막 그리고 안 잡고 두 번째 파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파트에도 막 나와 있는 게 2차 함수가 없는데 이거 2차 함수 있는 거지 뭐 이렇게 2차 함수 암암리에 우리 선생님 이런 얘기 했잖아. 뭐의 제곱 플러스 뭐의 제곱에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했던 거 있었지, 그치? 이게 합성함수라고.
응급비적 합성을 쓰고 있어요. 이해돼? 무슨 소리지? 그러다 보니까 다 들고 와서 결론을 내려야 돼. 알았어? 그래서 여기 파트는 그래서 여기 파트 할 때까지가 제일 문제가 될 것이고, 지금 내가 여기서 수업을 한 게 한 20분이 남았지만 여기서 수업을 한 게 뭐 때문이냐면 어차피 늦었어. 알지? 이번 주가 마지막. 선생님 분명히 얘기했어. 그치? 진짜 천천히 나가면 2차 부등식 전 정도? 뭐 빨리 나오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진짜 자세하게 하나하나 다 잡으면서 하면 뭐 끝까지도 못 나갈지도 모른다. 분명히 얘기했었지, 그치? 근데 이제 오늘 한 2타임 남았지, 그치? 우리한테는 요번 연도 2타임이야, 그치? 그 2타임 동안은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직선 방식 들어가 줄 거야. 최대한 나갈 수 있는 데까지 나가긴 할 거야. 나가긴 할 건데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명확하게 하는 거.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최소한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는 거야. 자, 했어. 자, 방학 때 다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이제 수월할 거야, 그지? 좀 더 수월할 때 이제 수원이나 수투에 조금 포인트를 갖긴 갖겠지, 그지? 가지면서도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1학년 여기 부분까지는 그래도 수월하게 먹을 수 있게. 수월하게 먹을 수 있게. 그리고 그 뒤쪽에서 이제 식설 방식, 원의 방식 이렇게 나오지, 그지? 그거 나올 때는 거기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많이 줘서. 힘은 들 거야, 분명히. 힘은 들겠지만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뒤쪽 저거까지 함수까지는 조금 쭉 갈 수 있게. 뭔 말하는지 알겠어? 그렇게 해서 해주고 자꾸 잊어먹어. 휘발성이라서, 그지? 그래서 또 듣고 이제 학기 좀 넘어가서는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뒤에 거 막 앞으로 끌고 오고 막 할 때 잊어버리는 거 다시 정리해서 다시 잡아놓고 또 이제 그때 가서는 또 난이도 또 이제 올려서 또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오늘은 알겠지? 여기까지만도 많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넘어가요? 네, 넘어가셔서